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84페이지 용신격국이 패하는 상황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이루어짐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유패가 되겠죠. 기가 사주를 유행하며 규정에 따르면 년, 월, 일시 간지에서 천천히 쫓아서 선신은 도리어 역욕하고 악신을 순용하는 경우죠. 반대로 용하는 경우입니다. 관격이 패한다라고 할 경우는 관이 상관의 극이나 형충을 만나면 관격이 패한다. 갑이 6월에 생해서 정관격인데 오술이 회하여 상관을 유관을 극상하죠. 시간 또 정이 추출해서 관격이 패하는 거죠. 제격은요, 제가 가볍고 비겁이 무겁네 칠살이 투출하면 패한다. 갑이 진월에 출생하고 무토가 투관하니까 제격이죠. 제격은 선신인데 생이나 보호가 없고 가불이 무거운데 그 무거운 그 비견이 재를 극하니까 재가 가볍고 비견이 무거운 재경 비중 패하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살이 있어서 패하는 거죠. 인격은 인이 가벼운데 재를 만나거나 신강하고 인이 무거운데 살이 투하면 인격이 패한다. 살은 인을 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막혀있어. 토수가 필요하죠. 토수. 수기를 바라는 그런 식상이 필요한 건데 도리어 살이 투간해서 인성을 돋고 이러면 더 막히는 거죠. 소화불량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4월에 출생했는데 인성이 가볍고 월은 제일 강한 건데 어떤 기의 정도가 월에 4월인데 인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동주에서 투관한 무토가 있고 우리가 이걸 계두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그 다음에 천간에 투관한 글자들이 전부 수를 극설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볍다. 월령인데 왜 가벼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동주를 보고 다음 천간들을 보면 자수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신강, 인중, 살이 도리어 인을 생해서 격이 패한다. 식신격의 패는 식신이 효신을 만나거나 생제하는데 살이 노출되면 식신격이 패한다. 생제 또는 대살 한쪽 노선으로만 가야 되는 거죠. 생제도 하고 살을 제압하는 것도 하는 것은 식신의 힘을 분산시켜서 식신이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식신이 패하는 거, 식신격이 패하는 거죠. 효신 갑이 4월에 출생한 식신격이다. 임계에 극을 당하니 식신격이 효신을 만나서 패한다. 여기가
편인이 간지에 식신을 보는 경우, 일간이 약해서 인성, 편인의 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이런 정도가 편인이 효신으로 바뀌는 거죠. 갑이 4월에 출생 식신격인데 기토 재를 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식신 생재로 가는데 시간에 살이 노출돼서 식신격이 패한다. 이런 팔자는 재, 살, 이 세 군데에서 도리어 하나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죠. 식재 분야에 살의 흉성이 드러나고 살의 우성분을 얻지 못하며 식재 분야에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통변을 하면 됩니다. 칠살의 패, 칠살이 재를 만나서 재를 만나는데 재가 없으면 칠살격이 패한다. 그러죠. 칠살을 제하는 것, 인성이죠. 그 다음에 화는, 죄송합니다. 재는 식이고, 화는 인성이죠. 재라고 하는 것은 식을 설해서 살과 중간에서 통관을 해주고, 인성을 극해서 살을 보호해주죠. 그래서 칠살격에 재는 패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글자입니다. 칠살이 재를 만나는데 무재이니, 투관까지 하고 무재죠. 그러니까 패한다. 상관격의 패는 상관이 금수상관이 아닌데 관을 보거나 혹은 생재하는데 똑같습니다. 살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인성을 휴대해서 인성이 상관을 다스리고 있는데 상관이 가볍고 신이 왕하면 상관격이 패한다. 상관격은 무토 재를 생하지만 시간에 살을 대동하니 패한다. 패인하는데 상관이 가볍고 신왕하여 상관격이 패한다. 자, 여기 상관이 악신이기 때문에 인성을 용하는데 왜 패격일까? 만약 상관이 너무 약하고 인성과 신이 태왕하면 인성의 공이 나타나지 못한다. 악신 상관을 피할 수는 있지만 선신인 인성의 복은 취하지 못하여 무정하다. 이런 정도. 어쨌든 우리가 성격을 보면 일단 격국용신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원령용신이 있죠. 용신. 그 다음에 이게 순, 역. 순역을 통해서
이게 상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손상이 있으면 다시 이제 구음. 이것은 우리가 뭐 넓게는 상신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구분하자면 희신입니다. 성격된다고 하는 것은 용신, 상신, 희신 이 세 글자의 장점을 취하는 거죠. 장점. 뭐 저는 우성인자를 얻고요. 그 다음에 결점이나 열성인자는 발휘를 하지 못하게 견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격국을 논하는 것입니다. 양인격의 패는 양인이 관살이 없으면 패한다. 양인은 무조건 관살이 있어야 됩니다. 양인은 재를 겁탈하면 극심하고 더구나 일주가 양인 원령이 있으면 반드시 신강하고 체가 왕할 것이니까 이때는 오로지 관리하는 관살로서 양인을 제복해야만 한다. 팔자에 관살이 보이지 않으면 타격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식상 재성을 보면 억지로 재를 취하는데 양인이 재를 빼앗는 특성을 제거하기 어려우니 양인이 식상 생재를 용하는 격국은 부기를 말하기 어렵다. 그냥 중간에서 식상으로서 통관하고 재를 생하는 그런 구조로서 양의 흉해를 우리가 누그러뜨릴 수는 있지만 양인이 워낙 좋지 않은 특성이 강한 흉신, 재를 겁탈하는 흉신 강함으로 양인의 그런 흉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서만 인정해주는 거죠. 걸록 월급의 패, 걸록 월급에 재관이 없고 살인이 투출하면 걸록 월급의 격은 패한다. 걸록 월급은 별도의 용신을 취한다고 그랬죠. 별취 용신. 그래서 살을 용신으로 취한다. 그러면 살이 용신이죠. 용신. 그러니까 원령 용신에 준하는 용신. 그러면 식신으로 제살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살하지 못하고 도리어 인성이 여기서 인성이 살을 제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걸록 월급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내 몸을 왕하게 돕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쓰지 못합니다. 걸록 월급은 원래 약간 우리가 흉신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살을 쓰려면 식신이 있어야 되고요. 관을 쓰는데 뭐 그때도 부득이하게 인을 쓸 수 있지만 관을 쓸 때도 재성을 써야지 인성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록에 인성을 쓰는 경우는 인성이 있는 경우는 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팔자는 정이 5월에 생했죠. 근데 병화살성과 간목인성이 투관해 있습니다. 왜 살인을 보면 격국이 패하는가? 걸록은 자기의 몸이죠. 살을 보는데 인이 호위함이 있으면 도리어 사람과 귀신이 같은 곳에 있는 것. 하단이 나기 쉽다. 월급이 살인을 보면 그렇게 또 패하는가? 월급은 타인의 체이기 때문에 본래는 제복이 필요한데 인이 화살하고 신을 보면 묘함이 없다. 이런 말이죠. 네.
우리가 자동으로 신이 강하게 되는 그런 유형은 양인죠, 양인. 그 다음에 걸록, 월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 일단 인성을 쓰면 인성이 있으면 이 인성은 패격의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양인격에서는 살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죠. 살을. 그런데 인성으로서 살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고 그 하책이죠, 하책. 양인은 그 자체로서 흉성이기 때문에 흉성이기 때문에 살로서 그것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 살은 그래서 여기서는 식신으로 제압하면 안 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식신이 있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인성을 쓸 수도 있지만 재를 쓰는 것이 일단 좋고요. 재와 살 이런 것들이 살성을 돕는 그런 글자를 쓰는 것인데 인성을 쓰는 경우는 식신이 살을 제압하는 경우나 쓰는 것이지 그 위에 인성을 쓰면 하책이다. 그래서 양인격이나 걸록 월급격은 인성이 있으면 패격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응신, 격국은 성패지간에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성후패, 선패후성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평진에서는 이루는 중에 폐함이 있으니 필시 꺼리는 것을 대동한 것이다. 폐한 중에 이름이 있으니 완전히 구웅에 의지한다. 성패구웅이라고 우리가 그 자평진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죠. 격국의 선성후패는 오롯이 파격하여 꺼리는 글자 때문이다. 꺼리는 것을 대동한 거예요. 대기란 팔자에 격국을 깨트리는 글자를 휴대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정관격에서 꺼리는 것을 휴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관이 재를 만나면 본래는 성격이죠. 그런데 또 상관을 만나는 경우 상관이 정관을 깨는 기본적인 요소죠. 기본적인 요소. 관이 투하는데 합을 만난 경우. 근데 이때는 완전한 파격은 아니다. 만약에 남아있는 글자가 인성이나 재성, 그 선신이면 완전한 파격은 아니다. 관격이죠. 그런데 관격이 기토재를 보아 좋은데 다만 시간에서 정화 상관을 보는데 연간정은 기토와 화해할 수 있지만 시간의 정은 직접 관성에 작용할 수 있으니 이것은 정관이 재를 만났는데 또 상관을 만난 것으로 격국이 패한다. 정은 이 격국을 파괴하여 꺼리는 글자다. 좀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정, 기, 자, 시의 천간 정화가 월의 정관 유궁을 파괴할 수 있는가? 이게 여기에 작용할 수 있는가? 기가 사주를 유행한다고 했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년월일시가 그러니까 년월일이 체이면 이게 시가 용이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차원에서는 정화가 시의 정화가 월지 유금에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뭔가 거리가 좀 멀죠. 그러니까 이 시와 월지는 같은 천간도 아니고 천간과 지지의 관계인데 좀 멀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일권에서 공부를 했는데 연결 통로가 이어지면 연결을 통해서 이어지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결시의 합은 분명히 연결이 되는데 충은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분명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평진자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기가 년월 일이체 시가 용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충, 가까이 붙어 있는 충이면 당연히 작용을 하고 연결이 되겠죠. 떨어져 있는 충이 지지를 통해서 천간이 지지의 충을 통해서 그 다른 지지에 작용을 하려면 일단은 긴첩한 것은 분명히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없어야 된다. 없을 것. 예컨대 이 경우에 일지가 신이다. 갑신. 그러면 시의 묘가 월의 유를 충하러 갈 수 있을까? 힘들겠죠. 이런 경우는 좀 연결로서 그 정화가 월지 유금을 극할 수는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글자를 봐서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런 팔자들이 나오면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무조건 충으로도 연결된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관격이죠. 요가 신으로 투관하고 관이죠. 관. 그러니까 재생조가 있어 좋은 것이지만 시간 병이 와서 합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관이 투출하는데 합을 만남. 비록 파격에 이르지는 않을지라도 격골 해소하는 것이니 병은 끓이는 글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을 이룬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재가 남았죠. 재. 부터 재가 남죠. 그래서 이때는 파격은 아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흉신이면 파격이죠.
제격에서 끓이는 글자를 갖고 있는 경우, 제왕하고 생관하는데 관성, 이게 상신이죠. 상관을 만나는 경우, 또는 관성이 합을 만나는 경우. 제격이죠, 이 팔자는. 제는 사에 좌하고 녹근을 미에 두고 있으니 제왕하죠. 그리고 신관을 생하여 본래는 성격이다. 하지만 시간에 정화 상관을 보는 건 마땅치 못하다. 제왕 생관하는데 또 상관을 만남, 이것입니다. 또 이것도 제격인데 또 여기까지는 성격이죠. 그러나 시간에서 또 병화 식신이 관합하죠. 그래서 두 글자의 쓰임을 잃게 된다. 합을 만나는 거죠. 제왕생관하고 또 합을 만나. 여기 해당됩니다. 인격에 꺼리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경우는 식신이 투출하면 설기에서 이게 토숙격이죠. 토숙격. 근데 또 재가 노출되는 경우, 이때는 다시 식신 토수가 생재하고 재는 인성을 극하죠. 또는 살이 투간해서 살이는 상생하는데 재성이 있어가지고 인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는 경우. 좀 헷갈리게 되면 1번, 이게 2번입니다. 인수격이죠. 이 팔자는 신왕하니까 인이 와서 몸을 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식신이 설신한 숙이라면 도리어 인성이 더해지는 걸 좋아한다. 이 팔자는 병화 식신의 설수를 보니 자인성을 좋아한다. 그러나 또 기토 재성이 그것을 보아서 자수 인성을 극하는 건 부적절하다. 인성이 식신이 투출하여 설계하는데 재성이 노출되는 경우죠. 재성 기토가 끓이는 글자. 만약 인이 무겁고 신왕하면 인성을 덜어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재성이 그렇게 끓이는 글자는 아닌 거죠. 인격인데, 자, 우리가 기가 사주를 유행할 원칙에 가면 먼저 경금살성이 자수를 생하고 그 후에 동주의 무기토가 자수를 극하고 경을 생한다. 그러니까 년간은 월령의 양을 할 수 있는데 결정권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돕기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주를 보아서 동주가 년주와 작용을 한다. 동주는 항상 먼저 같이 작용을 하니까 동주 작용. 무토가 자수를 극하고 무토가 경금을 생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이 투출하고 인성을 생하는데 또 재성이 투출해서 인성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는. 경금이 어떻게 자수를 생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질 때 이런 자평전의 그 이야기를 기가 사주를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를 그 맞춰서 보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생각은 의문이 있습니다. 경금은 자수를 도울 수는 있지만 일단 경금 힘이 너무 무력하죠. 이 경우에 제극인이 일어나서 인성이 파격이다 이렇게 보도 됩니다. 식신격에 꺼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식신 대사라는데 인을 보거나 재를 만나는 경우 당연히 파격이죠. 실살격이 꺼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식신이 재하는데 인성을 만나는 경우 또는 재성을 보는 경우, 살룡식재에 재성을 보는 경우 반드시 파격은 아닌 경우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살이 너무 약하다. 제살 태과, 제살 약, 이때는 지금 식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 제살함이 태과하다 하면 식신을 덜어내줘야 되죠. 그래서 인성을 쓸 수도 있고 재성을 쓸 수도 있죠. 신약하면 인성을 쓰고 신이 그래도 버텨낼 힘이 있으면 재성도 쓰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재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격은 아니다. 상관격에 꺼리는 걸 갖고 있는 경우, 생재하는데 재가 합을 만나는 경우, 폐인하는데 인이 손상된 경우. 이 탈자를 보면 미월에 생하고 정이 투관하니까 상관격이죠. 임수, 인성이 와서 상관을 제하는 것을 기뻐하죠. 상관 폐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뒤에서 무토가 재성이 인성을 극함으로 폐인하는데 인성이 손상. 무토가 꺼리는 글자 파괴의 글자입니다. 다만 무토가 만약 일간 갑을 넘어갈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무리 천간의 기는 사주 천간을 유행한다고 하지만 지지간에 작용이 없으면 불가한 것으로 본다. 파격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무토가 갑을 넘어서 년간의 시간이 넘어서 년간에 작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과도 관계가 있죠. 아까 년, 월, 일이 한 덩어리면 시는 또 용으로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용이 체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간단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글자 간의 관계를 따져보면 일간이 간목인데 시간에 있는 무토가 어떻게 년간 임수에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주를 팔자를 네 기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기운의 측면에서는 팔자가 하나로 뭉쳐진 기운이죠.
근데 한 점에 불과하죠. 점. 우주의 입장에서는 점에 불과한데 이 점 안에 8개의 어떤 길을 뿜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년 따로 있고 월 따로 있고 일 따로 있고 시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각각 차근차근 아니면 순서를 밟아서 작용을 한다라고. 공부 학습상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어떤 하나로 뭉쳐드는 점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정과 임이 합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무토가 임수를 극해서 상관과 임성이 합을 했죠. 남아있는 것이 재성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남아있는 글자가 그 선신이면 완전한 폐격은 아니라고 했죠. 이 경우는 상관이 임수의 합을 만난 거죠. 항상 파격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격국이 낮고 무토에 해당하는 글자가 위험 요소이다. 이게 재성이라고 해서 일단 분류상은 선신인데 이게 도리어 지금 이 팔자에서는 언제든지 임수를 극하고 정화는 상관이 상관없지만 그럴 위험이 있는 거죠. 양익격의 대기, 관을 용하려고 투관하는 관이 나와서 관성을 용하는데 상관 등의 손상을 입는 경우 또는 살이 투하는데 합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파격이죠. 양인은 관 혹은 살이 와서 재해야 되는데 관이 상해를 입거나 살이 합을 당한다면 관살은 작용을 잃게 된다. 두 번째 팔자 볼까요? 경이 6월에 생하고 신이 투관에 있습니다. 병신 합이 있네요. 합을 당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인이 병에게, 신이 병에 합을 당함으로써 재가 있다고 논하면 안 되는가, 이런 거죠. 양인, 그러니까 양인격, 양인용신, 용신은 살을 호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록 월급격에서는 살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 쓰고 걸록 월급은 일단 용살하고 다시 살성을 제어하는 거죠. 그런데 양인격에서는 용살하고 살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제어하면 안 되고요. 그 살을 계속 보존, 유지해야 됩니다. 양인격에서 살을 쓰는 것과
다른 그 데서 살을 쓰는 것은 다른 거죠. 자, 걸루월격격이 꺼리는 걸 가지고 있는 경우, 관이 투관에서 쓸 수 있는데 상관의 손상을 만나거나 재를 부득이하게 써서 그러면 식상과 재가 조합이 되는데 살을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구응을 보는 거죠. 선패후성하는 경우 전적으로 성격하는 기뻐하는 글자에 의존한다. 구응 글자입니다. 구응은 팔자에 격국을 성립하는 글자를 휴대하는 것이죠. 깨진 것을 복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구응이죠. 관격에 구응이 있는 경우란 상관을 만나면 파격이죠. 그때 인성이 투관해서 이것을 상관을 제압하면 구응이죠. 살이 혼잡하는데 살을 합해서 맑게 하면 또 구응이죠. 형충하는데 합으로 해소하는 경우도 구응이죠. 이 팔자는 정화, 상관을 만나서 파격인데 이미 합하죠. 그래서 관이 복원된다. 그래서 이것은 인성이 구응의 글자죠. 이걸 상신이라고도 하고 희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차, 2차로 나누기도 하고요. 본래 임성이 또 정관격에서는 상신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래 임성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임성이 관을 호위하는 용도가 아니고 상관 합해서 상관을 제압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합으로 인과 상관이 묶이는 거. 우리 그 고서에서의 격국론은 합을 하면 무조건 그 합거로 보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상관의 어떤 특성을 잃게 되는 거지만 본래 관성 장점은 복원되는 거죠. 근데 주어법에서는 합과 합류를 따지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인성, 상관, 관성 세 가지의 우수한 우성인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 분석을 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합을 이용해서 격국을 이루게 한다거나 구응을 하게 하는 경우 고서에 의하면 합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 격국에서 무엇을 얻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약간 범위가 좁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관격에서 인성이 상관을 제압해서 다시 선패후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관성과 임성과 상관은 처음에는 좋지 않은 부분이 발휘됐다가 후에는 좋은 부분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겠죠. 패가 구응이 되면 이것은 상관이고 이것은 임성이 되었죠. 그런데 상관도 이때는 임성에게
교화를 되니까 상관의 장점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상관 때문에 패했다가 인성으로 구음을 얻는다 그러면 그때는 정관, 장관, 인성 이런 장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혼자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충 파격인데 합으로 중요한 것은 육충 해소 삼합 반합 육합 다 가능한 것으로 고서는 다 이렇게 봅니다. 제격의 구음 제가 겁을 만다는데 식이 투출할 것을 화하거나 생관하여 제하는 경우 이때는 성격인데 이제 살이 투했다 그러면 파격이죠. 근데 식신이 제사라고 생제하거나 혹은 존재하고 합사라는 경우 살격에 식격에 살격에 식을 용하고 식격에 살이 있으면 쟤는 파격인데 제격에서는 다른 거죠. 제격 제격에 살이 있으면 파격이죠. 그런데 이걸 식으로 구응하면 다시 성격이 되는 것이죠. 거리상 문제, 그러니까 병이 갑에 작용할 수 있냐 이런 것이. 근데 동주에 예를 들어서 병인의 갑에 근이 있죠. 그런 경우는 뭐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멀고 가까운 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연결이 되면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연결이 안 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지금 자료 이 내용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인격의 구응. 인격의 구응이 있는 경우 인이 재를 만나는데 그러면 파격이죠. 겁재가 구응해서 해소하는 경우 혹은 재를 합해서 인성을 보존하는 경우 인수격에 무토가 투관해서 재성이 투관했는데 그것을 꺼리죠. 근데 을목 겁재를 보아서 무토를 극해서 해소가 되죠. 그래서 인격이 복성한다. 그 다음 팔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를 합해서 개수가 재를 합해서 물론 뭐 을목도 극하긴 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합하고 남은 글자가 을이죠. 겁재. 썩 좋은 그런 그 구음은 아니다. 합을 통해서 그 구음을 할 때는 항상 남은 글자의 그 특성을 봐야 됩니다.
식신격의 구음. 식신이 효를 만나면 파격인데 살을 따라서 성격하거나 혹은 생제하여 식신을 보호하거나 하면 구음이 있는 거죠. 자, 기식, 취, 살인. 기 앞에서 기 이 뒤에 붙는 것들을 설명드렸죠. 식신격인데 기토 인성을 모아서 식신을 제하는 것은 본래 적절하지 못하다. 다행히 병화 7사를 보는데 금수 식상이 겨울이니까 또 살도 기뻐하는 거죠. 따라서 식신격이 병기, 살인을 따르니 병이 기뻐하는 글자죠. 병화. 이런 경우에는 식신격이 여기 구응이 있어서 성격된다고 보는 겁니다. 살인격이 성격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격이 깨졌다가 다시 복원이 되게 되면 그 복원하는 글자 그리고 식신, 살성, 인성 이 세 가지의 좋은 점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식신격이 개수의 극을 보니까 마땅하지 못하는데 재성을 모아서 개를 합하해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식신만 남기는 거죠. 식신이 생제하여 그것으로서 식신호양. 그러니까 무계합을 하면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계합을 하면 무토가 와서 개수를 합해서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무토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합에서 남은 글자도 병화 식신이 있어요. 살격의 구음은 살이 식상의 재를 만나는데 인이 와서 호살하면 파격인데 이때 재로서 인성을 제거하고 식신을 남기면 다시 복원이 된다. 살격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항상 재, 그 다음에 식의 관계죠. 본래 식신이 살을 제하는 것은 성격. 그런데 그때 재성이 있으면 파격. 그런데 인성이 또 있어서 식신을 제하고 살을 보호하는 상황이면 그때 재성은 구음. 이런 거죠. 정화가 자월의 출생에서 칠살격이죠. 주승상. 무토는 간목에게 재를 넣어서 이것은 상관. 무토는 간목 인성. 살을 제복하지 못해서 파격이죠. 시에서 재성이 투출해서 인성을 제복하고 식신을 막기 위해서 살성을 생한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생사라고 제사라 두 가지 쓰임.
재성이 여기서는 도리어 구응하는 글자죠. 재성. 기가 사주를 유행하며 규율에 비추어 무토가 년간은 항상 월지에 작용하죠. 제하여 칠살격국이 성립하죠. 갑을 보아서 또 갑이 그런데 무토를 극제하여 파격이 됩니다. 다시 시에서 경을 보아 갑을 극제합니다. 복성됩니다. 경이 기쁜 글자다. 항상 기가 사주를 유행한 그런 원칙, 아니 그런 룰과 그 거리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기가 사주를 유행하는 그 논리에서는 체용으로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면월일이 체이면 시가 용이다. 그래서 시는 면월일에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에서 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간의 경금이 일간 정화를 넘어가서 간목을 극할 수 있는가? 일지 미토가 동하고 월지 자수가 동하는 것, 자미천. 경금의 좌하 술토가 원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안 되면 약간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격의 구응. 상관이 생제하는데 살이 투하면 파격. 그런데 살이 합을 만나 복원되면 성격된다. 일단 의향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의향. 격국의 의향. 식상이 생제. 제살. 이렇게 의향을 정했으면 생제로 살은 파격 요소입니다. 이렇게 의향을 정했으면 재는 파격 요소입니다. 그래서 의향이 중요한 거죠. 양인격은 관사를 용해서 성격인데 식상을 휴대해서 파격이 되고 다만 인성이 무겁게 있어서 그것을 호의하면 격국이 보거든요. 이 경우에는 조금 약간 좀 하책이라고 그랬죠. 하책. 양인격인데 정화관을 이용해서 성격입니다. 다만 개가 있어서 파격으로 꺼리는데 기토인성이 재서 정관이 손상되어서 구응하는 희신이다. 개가 기토를 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건 같은 글자니까 작용 가능하다. 걸록월겹 구응. 걸록월겹이 관을 써서 성격인데 상관을 만난 파격. 상관이 합 또는 재를 쓰는데 살이 있으면 파격. 그런데 합을 당하면 복원된다. 이런 양인격이나 걸록월겹격은 어떤 그 꺼리는 글자를 합을 내서 묶는 방법이 제일 상책입니다. 합.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지를 한마디로 보면 성패구응. 선시는 순용하면 성이고 역용하면 패이며 악시는 역용하면 성이고 순용하면 패이다. 선성후패든 선패후성이든 전적으로 기가 사주를 행하는 규례가 정하는 것이다. 순용, 역용의 그런 그 이치는 기가 사주를 유행하는 것 그리고 또
구운 같은 경우도 기가 사주를 유행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